비트스캐드 소개를 하고요. 오전 파트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피커 평가자 과정이에요. 평가자라는 말은 내가 스피커가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스피커인지 나쁜 스피커인지에 대해서 스피드라마라는 특성을 통해서 봐서 아 이게 좋네 나쁘네 정도까지 보는 건 오전 파트로 끝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오전 코스고 오후 되면 진짜 스피커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를 진짜 스피커 유닛을 선정을 하고 인클로즈 박스를 설계를 하고 회전을 분석을 해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직접 그 FI 필터까지 디자인해보는 좋은 과정을 보는 게 오후 과정이에요. 나는 스피커 설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오전 끝나고 가시면 돼요. 멀리까지 온 게 별로 없지. 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전 오후 코스가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트스캐드 소개인데요.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세대를 이렇게 세 개로 꼽아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 설계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스피커를 보면 이 3대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스피커 딱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인클로즈가 나오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박스. 그 다음에 유닛,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 두 개인데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내장되어 있는 크로스오버예요. 크로스오버, 유닛, 인클로저 요 세 개가 스피커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앰프는 약간 다른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그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가 구분이 돼요. 비트스캐드는 크로스오버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실은 스피커 설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은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해 줄 때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유닛 하나만 쓸 때, 그렇죠? 풀린지가 되는 유닛 하나만 쓴다고 하면 크로스오버가 필요가 없겠죠. 그게 다 내주니까. 앰프 있고 스피커 하나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모든 한 개 유닛이 전 대역을 다 내주기는 어렵거든요. 인간이 듣는 가청 대역을 다 20에서 2만 헤르츠를 다 내주기 어렵고 요즘 같은 경우는 10헤르츠부터 4만 헤르츠까지 내줘야 되잖아요. MQA 오디오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더욱 더 어렵죠. 그래서 뭐 우퍼도 있어야 되고 서브우퍼도 있어야 되고 우퍼도 있어야 되고 미드레인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위트 있어야 되고 또 뭐 슈퍼 트위트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아니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줄 거 곱내줄 거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하는 그냥 주파수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주파수를 구분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임피던스 보정이라는 것들도 있고 주파수 특성 보정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 보정이라는 것들도 있고 감도 보정이라는 것도 다 있어요. 그걸 다 해주는 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고. 소위 말해서 멍청한 스피커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바보 스피커를 아주 화려한 스피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나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1세대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거 스피커 유닛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스피커 유닛을 예를 들면 4옴짜리, 8옴짜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파수가 다 4옴으로 보여. 모든 주파수가 뭐 20에서 2만 대가 다 4옴. 그런 스피커는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 유닛의 주파수 특성도 다 플랫. 그렇죠. 저울로 똑같이 나오는 거. 그리고 시간 정보 없어. 소위 말해서 트위터가 있고 우퍼가 있으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관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딱 돌리면 있잖아요. 쭉 나오는 게 바로 1세대 설계였어요. 이거였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용도 우퍼가 1차면 이쪽도 2차. 얘가 2차면 얘도 2차. 얘도 3차면 얘도 3차. 얘가 링크 위드 릴리, 얘도 링크 위드 릴리. 얘도 버트러스, 얘도 버트러스. 이런 식으로 설계한 거라고. 엑셀 차트를 가지고. 이런 데 대표적인 것들이 되게 많죠. 윈스피커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엑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의 무료 프로그램은 다 이러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경향과 맞지 하나도 안 맞아요. 실전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해. 측정해보고 나면 한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60점 정도까지는 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섬세하고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게 이제 1세대이고 2세대 저게 그거를 옆에 모음을 해놓으세요. 모음. 네. 이런 거는 자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는 뭐냐고 하면, 우프하고 트위터 이런 것들은 절대 플랫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것도 내가 스피커 만들어서 트위터하고 박아서 우프를 박아서 그렇죠. 그럼 서로 연결할 거 아니죠. 연결해가지고 램프에다 걸어서 이제 이거 특성을 재보는 거, 마이크로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보겠죠. 이걸 따로 연결하고 왜냐면 지금은 크로스오버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보니까 주파수 특성이 이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다 재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피던스 특성도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가 들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것도 주파수 특성, 임피던스, 그 다음에 위상 특성, 이것도 주파수 특성, 위상, 임피던스 다 재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위상을 왜 재냐고 그러면 얘와 시간관계. 이 시간적으로 딱 돼 있는 건데, 트위터가, 보통 보면 트위터가 좀 앞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면 트위터가 좀 앞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은 요즘에서 시작하거든. 음향 중심이. 트위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트위터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가. 그런 시간 관계를 보기 위해서 위상을 보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위상까지는 필요 없지만 주파수는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시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시간 얼라이먼트, 타임 얼라이먼트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 넣어주고 나서 측정된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붙이겠죠. 그렇죠? 두 개 붙여가지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정해줬고 내가 어디서도 자를 건지, 이게 3dB 떨어지는 지점으로 자를 건지 6dB 떨어지는 지점으로 잡을 건지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타겟이 나오겠죠. 이 타겟이 나올 때 여기서 주파수 보통 응답을 가지고 타겟을 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쟀을 때 나중에 정면에서 쟀을 때 두 개가 합쳤을 때 평탄하게 나오게끔, 그쵸? 그런 목표로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축이라는 말은 온액시스 0도에서 있잖아요. 바로 정면에서의 응답을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평탄하게 나오는 걸 목표로 삼아서 보통 하면 된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의 99.999 설계 프로그램인 거예요. 뭘 이걸 하는 사람도 아직 많아. 이거 있는 사람도 몰라. 제가 옛날에 2018년도 7년도 이때 하이파이 스피커 할 때는 한 60, 70%가 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다. 다 이렇게 쓸걸? 엑셀 차트 넣어가지고. 제가 이걸 뭐 막 측정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요 근래에 나온 방식이에요. 이 굉장히 비싸,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정 베이스로 해가지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들은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해가지고, 그래, 이걸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파일 크로스오버라든지 아니면 뭐 필터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립에서 나온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한 3, 400만 원 하고 이건 1000만 원 넘게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우리 가능했어요. 아니면 요새는 엑스심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보통 100만 원은 다 넘어. 아무리 허접한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줄 때 이렇게 각각의 이제 부품들이 내가 타겟을 하고 런 딱 시키면 플랫하게 내가 타겟 커버 해주고, 옵티마이제이션 버튼을 딱 누르면 있잖아. 지가 착착 하면서 값들이 자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값이 싹 나오죠. 그렇죠? 뭐 용량성, 그다음 유도성 이런 값들이 이제 맨 마이크로페르시인지 맨 미리헬리니까 잘 나온다고 제한값을 만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게 이제 이거예요. 제 이제 최근의 프로그램이죠. 비트스케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요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고 하면 목표를 뭐로 잡았냐는 건데, 목표를 정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요거만 플랫하게 나오게끔 모든 설계가 났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목표를 가지고 이 0도 요것만 가지고 플랫하게 해주면 그 스피커 소리가 진짜 좋게 들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문의 시작인 거죠. 그게 아니야. 스피커는 소리가 그 사방향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이 특성하고 이 특성은 같겠어요? 같다 그러면 되겠지. 이 영도 특성이 이 모든 주파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치? 그렇죠? 근데 그게 대표가 안 돼요, 얘가. 왜냐하면 사람이 귀가 두 개야. 그리고 이 정면에서 들으면 있잖아요. 요 빙둘러 나오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페플이라고 하는데, 이 페플이 회절파가 발생돼. 회절파라는 것들은 여기서 소리가 다 나요. 빙둘러서. 이걸 갖다가 엣지톤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절파라고 그래요. 이걸 잘 아셔야 돼. 회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절파를 좀 회절파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줄여주기 위해서 이게 R값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R값을. 이 라운드를 치잖아요. 회절파를 적게 내주기 위해서. 회절파가 제일 적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바로 구형이에요, 구형. 아니면 유선형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이제 좀 고급 지향의 스피커들은 전면이 다 유선형으로 해서 잘
잘 보세요. 다 이렇게 예쁘게 넘어간다. 회들파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회들파가 그냥 이게 딱 각진 거 있잖아요. 각진 거 탁탁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각진 게 소리를 들어보면 그럼 그 쓰레기 소리냐? 쓰레기 소리는 아니야. 네. 근데 그게 날쌘 소리도 들려요. 소리가 살아있네 이런 거죠. 약간 느낌. 근데 찌글찌글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날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각진 느낌에 대한 소리로 사람은 들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딱 영도에서 보면 있잖아. 영도에서 보면 얘가 센터에 있고 보면 이게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배로 이렇게 뻥튀기 돼 있는 회들파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있잖아요. 회들파는 많이 없어져 보고 조금만 이렇게 돌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귀가 두 개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마이크 한 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폰 한 개 가지고 잰 이거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별로 안 맞아. 경향은 맞지만 안 맞다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재가지고 있잖아요. 평균을 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럼 이거는 회들파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게 사람이 귀 듣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스피노라마라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스피노라마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바로 뭐가 나왔냐고 하면 이 비트믹스 캐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스피노라마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아마 스피커에서 좀 이렇게 막 그 품질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스피커에 대한 비밀이 아마 많이 안 밝혀졌을 거야. 화면에서 수십 년 동안 있잖아요. 어쨌든 많이 연구되고 스피커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 방사 특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된 결과가 스피노라마에 녹아 있거든요. 지금은 다 스피노라마로 가지고 스피커를 분석을 하고 다 그래요. 업체에서는 스피노라마 특성을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스피커 민낯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다는 아니지만 90% 정도가 되는 많은 민낯이 보이고, 저걸 다 좋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유닛에서부터 인크로드 설계, 그 다음에 DSP 설계까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좋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굉장히, 이거 하나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dB 들어오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dB 들어오는 거, 플러스 6dB 들어오는 거하고 가격이 보통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거 한 점 들어오는데 스피노라마라는 거 이 모든 점이 다 좋아야 되거든. 360도 날아가는 모든 점이 다 좋지 않으면 이 값이 좋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맞출 게 아니고 이제 스피노라마 특성을 보니까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옆으로 날아가는 이런 소리도 많거든요. 그렇죠? 스피커는 360도로 소리 다 날아가잖아요. 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10km 이상이라고 그러면 직진성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도 이게 유닛이 작기 때문에 이제 무제한으로 날아가요. 거의. 웨이브 가이드가 있으면 조금 모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경우는 무향실에서 듣는 게 아니고, 무향실이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겠죠. 직전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는 공간은 내가 이게 듣고 있으면 맨 처음에는 직접 날라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바닥 치고, 벽 치고, 천정 치고, 확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실에서 보면 딱 날라오다가 쫙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잔향 시간이 한 1초 가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흡입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룸 같은 경우는 0.78초 아니면 잘 되는 데는 0.45초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녹음실 같은 경우는 0.2에서 0.4초까지 떨어져야 돼. 국지필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대담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쫙 들어온다고. 이게 다 우리가 총합적으로 들어가요. 물론 앞에 있는 게 웨이팅이 크긴 하지만 뒤에 쫙 들어온다고. 이 특성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 듣는 것들은 직접음이 아니고 있잖아요. 직접음하고 초기 반사하고 후부 잔향음이 다 전체적으로 더해진 있잖아요. 이 더해진 특성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영도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뭐랑 맞냐? 알아? 차라리 20도, 30도에서 된 게 있잖아요. 더 맞아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청취제 듣는 거하고 유사도가 훨씬 더 높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스피커를 들을 때 영도 이렇게 듣습니까? 두 개 들으면 약간 내가 한 10도, 10도 정도 5%에서 듣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만약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한 20, 어떤 데서는 20도, 어떤 데는 30도를 갖다가 재서 그걸 가지고 타겟으로 해가지고 크로스오버 설계를 들어가라고 해요. 이해가세요?
이제 그게 이제 이거라고. 그런데 비트위스 캐드는 뭐냐? 이거 수평면, 수직면 싹 다 갖고 와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돼. 내가 탁 바꾸면 싹 특성이 다 보여. 근데 이 스피노라마 특성을 이해를 잘하면 한 번에 쫙 보인다는 거지. 아, 이 소리가 있는, 그려지는 거 눈에서. 아, 소리가 이리로 날아가는 거, 이리로 날아가는 거, 이리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보여요. 그걸 한 번에 다 보여줘. 우리는 지금 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보다 이게 좀 낫다 그랬죠.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물 돌린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봐서, 이걸 갖다가 크로스오버, 결국은 아래, 뭐, 패시브다 그러면 RLC가, 그 다음에 액티브, 뭐, 아니면 DSP라고 하면 각각에 있는 이렇게 뭐 개수값들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내가 요런 이 쭉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갑자기 툭 떨어지면 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걸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1세대예요. 윈 스피커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트위터가 몇 음짜리야? 8음인데요. 우프 몇 음짜리야? 8음인데요. 어디서 나눠줄래? 1000Hz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나는 1차를 하고 싶어, 1차 버터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 후회 안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딱딱 뜨는 게 끝이에요. 여기에, 얘 주파수 특성이 있으니까 얘 임피던스 없죠? 얘 임피던스 있지? 8옴. 얘 임피던스 8옴. 모든 주파수에서 8옴이라는 얘기. 그리고 얘는, 그냥 1000Hz에서 자르겠다. 버터스니까 마이너스 3. 포인트를 자르주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시간 정보가 있어요, 두 개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설계까지 딱 하면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지. 트위터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위상 특성도 다 엉망이 텐데, 인터넷 복수도 다 엉망이 텐데, 그런 게 정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게. 경향만 가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설계했다니까? 이것도 비싸가지고, 이것도 지금 10몇만 원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인터넷 가보면 무료 가보면 엑셀 차트 같은 거 넣고 하면 딱 이렇게 했다고. 이 그림 떨어지는 거 무료로 썼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컴퓨터, 이게 안 돼, 이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측정 데이터를 넣은 거야. 이제 우퍼 측정 데이터를 넣고, 트위터 측정 데이터를 넣고,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넣은 데는 있잖아요. 아까 그 넣으려면, 아까 뭐, 얼마 넣으려면, 그렇게 해줘버리면 이렇게 나오래요. 얼마 정도 경향을 맞추면 실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 페이지, 이렇게 설계를 하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실제로 있는 값들 다 넣어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주면, 다음 페이지,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려면, 우퍼 특성, 주파수 특성, 위상 특성, 트위터의 주파 특성, 위상 특성, 임피던스 다 넣어주고 해가지고, 내가 런을 시키면, 이런 값들이, 이 값들이 떨어지는데, 이 값들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페이지 보면, 똑같은 생식인데, 뭐가 떨어져 줬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재했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그러면, 요 그래프가 뭐니? 이 그래프가, 요거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것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맞냐라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게. 들어보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보면 있잖아요. 15도, 30도, 45도 보니까 이거 안 받는 거, 이게 지금. 0도, 15도, 30도, 45도부터. 특성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쵸?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차라리 이게 좀 더 낫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 이게. 제일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얘가 0도든 15도든 30도든 45도든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같았다고 하면 그치. 이제 그렇게 사실을 만들어야 돼. 그게 그게 스피커가 나야 될 방향이라고. 내가 좀 많이 틀면, 이렇게 많이 틀면 고형만이라도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요거만 있고 거의 같이 나온, 그게 뭐겠어. 똑같다 그러면 그게 무제한성 스피커겠죠, 그쵸? 요거나 평균 다 똑같으면 20에서 2만까지 똑같은 스피커다 그러면 무제한성 스피커인데, 이제 그런 계열이 있는 거고, 아니면 고주파로 가서로 천천히 이렇게 좀 모이는 거 있잖아요. 약간 모이는 거. 이제 요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스피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크로스오버라는 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아까 재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이크로폰 측정하면 거의 98%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산수이기 때문에 거의 맞게 나와요. 틀리는 경우는 내가 좀 측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케이블 정황이 들어간다는 이런 거 이외로는 거의 맞게 나와요. 스피커 설계는 간단치는 않지만 크로스오버는 정기적으로 1차원적으로 하는 거죠. 도선을 따라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의 내가 처음에 측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따다닥 넣어가지고 이 넣어가 딱 재미있잖아요. 거의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그 다 끝났어. 이렇게 넣으려면 넣었어. 윙 측정해가지고 보면 거의 같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맞냐는 거지. 주인이 명령 잘못 때리면 이 멍청하게 이제 나오는 거지. 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파인 크로스오버라는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4,500만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지금. 저는 다 갖고 있죠.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인 DSP라는 게 있어요. 내가 스피커 회사 있고 아니면 내가, 개인인데, 스피커 쪽을, 내 집에 돈이 좀 있어. 어디 주식을 사는데도 돈이 좀 막 이렇게 어떻게 막 해가지고 돈이 좀 있다고 하면 파인 시리즈 사세요. 라우드소프트 거. 제일 쉽고 사용하기 제일 편해. 다 사면, 유닛 설계하고, 진동관 설계하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고, 박스 설계하고, DSP 설계하기까지 5개 시리즈 다 한 2, 3점만 될 거야. 우리,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시면 그냥 쉽게 다 할 수 있어, 쉽게. 그거 없으면 이제 RW하고 비트위스캐드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돈이 없으면. 그래서, 파이 DSP 같은 경우는 DSP 설계하는 거예요. RW 측정된 걸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설계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어쨌든 쭉쭉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앰프 전달에다가 이렇게 막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하얀 거지, 하얀 거. 이게 뭐냐고, 하얀 거 굉장히 좋죠, 특성이. 저게 영도응답인 거야, 영도응답. 그럼 이거는 영도응답으로 했을 때는 좋아졌지.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 30도 0, 30도 60도, 90도 응답이라면 이건 안 맞죠, 이런 것들은. 붕 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자체가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영도만 좋게 하면 다른 것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맞는데, 얘 전부 다 안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고, 차라리 만약에 이런 좀 쓰레기 좀 스피커였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유닛이 시원찮았고, 이 박스가 시원찮았다. 내가 시원찮게 설계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안 되고, 차라리 30도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낫다는 거, 이게. 그럼 영도는 좀 손해는 보겠죠,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설계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요렇게 튜닝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옥버식스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는 차라리 낫다. 이걸 다 해서. 우리가 그 스피커 토잉이라 그러잖아, 토잉 그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게 내 귀를 쳐다보일 거면 듣질 않아요. 집에 가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스피커 어떻게 나요? 내 귀 쪽으로 이렇게 다 돌립니까, 이렇게? 30도로 돌리세요? 정면으로 보는 게 너무 많지. 사실은 작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하지만 진짜 30도로 돌리는 사람들도 없을걸? 적어도 한 10도 정도 이렇게 돌리지, 한 요 정도 그렇지. 조금만 돌려가지고, 그렇죠. 왜냐, 너무 많이 돌리면 안에 무게감이 너무 좁아지고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하이파이 넣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게끔 하고, 여기 모든 가구들이 앞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직사각이 붙으니까. 그렇게 미학적으로 예쁘거든. 나는 돌려놓지만 마누라고 하면 다시 해놓죠, 그렇죠. 뭐냐, 이거. 야, 눈이 삐꾸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있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어쨌든 이제 그 미학적인 것 때문에 이게 다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무대감이 확 바뀌어요. 무대 넓이가. 돌릴 때 따라서. 그것도 생각 잘 해줘야 돼. 근데 국제 표준이 어쨌든 정삼각형 60도 있잖아요. 그죠? 30도 트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맞춰줘야 돼. 작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무대가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는 넓은 무대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도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 10도 정도 한다 그러면 20도 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정도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축 특성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왜냐면 영도 이거는 되게 불친절한 음악이야. 회절 특성이 너무 많이 보여. 요 회절파 영향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이게 알값 안 주는 사람 있잖아. 이거 조금은 알겠는데 이것도 사실 별로예요. 많이 가야 돼, 알이. 면치기 탁 치는 게 있다. 그런 게 하는 게 좋다고. 아니면 알이 이렇게 유선학처럼 착 나오는 거 있으면 뭐 정면 응답 하더라도 이 응답에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웨이브 가이드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웨이브 가이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으나, 내 옆에 친구가 들으나, 이쪽에 있는 친구가 들으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좋은 스피커예요. 파파가 바뀌면 쓰레기 스피커인 거지. 절대 좋은 소리가 안 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뭐지,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뭐냐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 그렇죠? 액티브라는 것들은 RSC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 콘덴서 코일, 저항 있는 거 하나도 안 달고 있잖아요. 그냥, 앰프 출력을 바로 스피커에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아저씨 그걸 왜 타는데, 내가 이거, 콘덴서 코일하고 이런 것들 패시브 이걸 달기 싫어가지고 지금 내가 앰프에다가 달아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괜히 코일 달아봤자 코일에서 저항만 더 들어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코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도전이니까 그것도 매동 정도 저항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괜히 그러면 댐핑 특성 안 좋아지고 막 하기 때문에 나 순수하게 바로 직결할래. 지금 나 그렇게 하거든. 나 그렇게 하잖아. 그지? 액티브 스피커 뒤에다가 액티브 앰프 뒤에다가 DSP 있는데다가 패시브 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할 거잖아. 근데 스피커하고 유닛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스피커 유닛이 별로인 거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달아줘야 돼. 콘덴서 보이고. 그게 하이브리드 타입이야. 의외로 저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유닛이 안 좋을 때 이러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액티브 타입의 크로스오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콘덴서 코일이었을 때 패시브 크로스오버하고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잘라주는 거 이거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RSC가 다 할 수 있죠. 그치? 로켓 타입에 다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주파 특성도 다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쵸? DSP로 하든 RSC로 하든 다 할 수 있다.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DSP가 못하는 게. 액티브가 못하는 게. 그게 뭘까요? 임피던스 보정이 안 돼. 그거 어떻게 보정을 할 건데? 임피던스는 기회가 있잖아요. 음량 배런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거거든. 그거는 보정이 안 돼요. 우리가 DSP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 좀 죽여라, 올려라, 시간적으로 좀 조절하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안 된다고. 얘가 갖고 있는 운동성 있잖아요. 운동성이 제어가 안 된다고. 근데 얘 갖고 있는 운동성이 너무 더러워. 그리고 얘 갖고 있는 인덕턴스가 너무 커. 인덕턴스가 큰 거는 DSP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 돼. 그래, RC 보정 필터를 가지고 해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임피던스를 갖다 예쁘게 해주는 것들은, 그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많이 좋아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럼 액티브, 수수하게 액티브, 패시브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이브리드 타입을 썼을 때 좋아지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금속형으로, 예를 들면 우프를 하나 샀어. 94dB 들을 때는 좋았는데 100dB 좀 커지니까 THD가 확 커지는 거야. 어느 특정한 대역에서 확 커지는 거야. 그래 보니까 우퍼가 삐꾼 거야, 이게. 그러면 에이, 우퍼 버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피던스 보정 계를 달면 THD가 확 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선수들만 아는 거지. 그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주 깊이 있는 설계까지 모른다 하면 그건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하드 계열의 스피커를 쓰는 것 같은 경우, 인덕턴스 아니면 이렇게 보정 회로가 많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쇼팅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적용이 안 된 아주 허접한 유닛을 샀을 경우, 결국 스피커 소리는요, 나중에 아무리 방사 특성을 좋게 하고 이걸로 설계 잘하고 면치기 잘해주고 스피커 배치 잘해주고 하더라도 원판 불변이야. 유닛이 좋아야 돼. 그거는 여기서는 보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유닛 자체는 원판은 보정이 안 돼. 그러니까 원판을 조금이라도 보정하려면 이런 이제 그런 원판을 좀 고칠 수 있는 임피던스 보정 회로 같은 게 조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어드밴스드 코스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느냐.
거에 대해서. 뭐 4파 아니냐, 이거 뭐 DSP인데 왜 RLC가 붙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안 써줄수록 좋다 이런 것들은. 하지만 써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유닛이 별로일 때, 유닛이 뭔가 설계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스피커 설계 프로세스예요. 쭉 프로세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맨 첫 번째 뭐냐? 그 인클루드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트엑스 캐드 안에 있는 거, 위에는 비트엑스 캐드에 있는 거고요. 이게 있는 가정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유닛에 이제 TS 파라미터를 유닛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그 TS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T라고 스몰이라는 사람이 만든 파라미터가 있는데 1970년대 만들었거든. 이 파라미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닛을 사면 TS 파라미터 쭉 줘. 뭐 RE 값이 얼마니, Q 값이 얼마니부터 해가지고 감도가 얼마니부터 해가지고 뭐 등가 최대기 얼마니 쭉 둬요. 이렇게 암호 코드 같은 거 한 20몇 가지가 쭉 나와요. 그게 TS 파라미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측정을 해야 돼. 그 임피던스 측정을 하면 그게 나와. 임피던스를 2번 측정을 하면 돼요. 질량 추가 포괄하드 박스가 포괄해서 나오는 거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박스를 거기에 맞는 박스를 뭘 만든지 포트 방식으로 할 건지, 클로즈드 박스를 할 건지, 패시브 라데이터를 쓸 건지, 미로용을 쓸 건지, 밴드 패스형을 쓸 건지 이런 걸 다 정해줘요. 거기다 또 정해주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돼.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맞아요. 그거는 경향만 보면 경향만. 특히 아주 저주파수만 경향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레벨이 커지면 또 다 틀려져. 작게 들을 때만 또 맞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대충 경향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는 TS 파라미터 있잖아요. 감도 얼마 나오고 있는 거는 경향만 주는 거지. 거기서 나도 실제로 해보면 몇 대씩 다 차이 나. 다이나믹 특성 하나도 안 맞아. Q 값도 다 안 맞아. 그 QTS가 0.2 개코나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건 아주 특수한 조건일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게. 하지만 그게 그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우리가 트위터 사고 우프로 샀잖아.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한배풀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달아서 있잖아. 지금 우프를 달았는데 해서 정면에 대한 주파 특성을 내겠죠. 되고 임피던스도 측정을 해. 근데 이것도 측정을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는 있어요. 정면에 대해서. 어쨌든 건강을 하는 것들은 측정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사실은 비트엑스 캐드는 측정 기반으로 하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모든 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측정을 하세요.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피던스도 웬만하면 측정을 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서 준 거 뭐 이렇게 어쨌든 나온 거 안에서 하지 말고 그거 한 10만 원만 하면 사거든요. 임피던스 측정하는 것들. RWS도 이렇게 뭐 저항 이렇게 달아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쨌든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임피던스 측정하고 원프는 측정만 하는데 이것도 내가 측정하기 싫다. 그러면 SPL 트레이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 제조사가 주는 거 주파수 특성 커브하고 임피던스 커브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쫙 캡처를 하면 쫙 나와. 근데 그게 맞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조사들 다 거짓말쟁이야. 한 80% 이상 거짓말쟁이야. 근데 자기 측정해봐야 돼. 편차가 너무너무 심해. 근데 내가 우리 RW 쓰니까 막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는 믿고 가는 거지. 어쨌든 이것도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믿고 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냐고 하면 디프렉션 툴, 이건 아까 0도가 됐잖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360대가 다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것들은 실제로 측정은 해야 되겠죠. 이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빙 돌리면 측정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국집에서 만드는 이거 턴테이블이거든요. 이거 밑에다가 각도 표시해가지고 0도, 10도, 20도 짜짜짜짜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평편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눕히면 수직면도 다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트위터 여기 있는 지점은 항상 0도예요. 이거는 절대 안 움직여 지금. 절대로 안 움직여야 되는데 또 움직이네. 그럼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빼면 이 0도 트위터 맞추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도면도 다음에 그 자작할 때는 다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우리 만드는데 한 30만 원 들었나? 네. 위에 있는 뒤에는 직접 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중국집. 그거 알죠? 유리판 슝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이 형상과 넣어주면 있잖아요. 디프렉션 툴 해가지고 돌리니까 샥 나와. 3mm 돼가지고 다 나온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 하지만 다 나온다는 측정하기 더 맞고 어쨌든 그게 나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이 응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머처 툴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제 측정 기반으로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돌리지 말고 모델링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이거 뭐 이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면 그렇죠. 근데 재면 이 잰다는 가정하에서는 첫 번째는 가정이 뭐냐 반사가 있으면 안 돼. 반사 없는 공간에서 바필드라는 말은 얘 갖고 있는 주파수보다 충분히 멀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20Hz다 그러면 얼마죠? 파장이? 20Hz, 이제 20에서 2만까지 20Hz 파장 길이가 얼마입니까? 17m죠. 1kg가 34Hz고 1000Hz 3Hz잖아요. 100Hz가 3.4m 나왔거든요. 그러면 10Hz는 34m잖아. 그럼 20Hz는 17m라고. 그럼 17m에서 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쵸? 17m에서 1.7cm까지 어쨌든 뭐 20kg까지 된다라는 게 반사도 없고 17m하고 확보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겠네 그거를. 그게 아니 안 된다고. 그런 공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트릭을 넣어야 돼. 뭐 가까이서 재는 거, 니어필러 재는 거하고 앞필러 재는 거하고 두 개를 섞으면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도 또 머처 툴이라는 게 또 친절하게 또 해놨어요. BTX 캐드. 그러면 가까이서 멀리서 재면 가까이 있는 소리 크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거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고 또 가까이서 재면 고음이 안 보이고요. 멀리서 재면 또 저음이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맞춰주는 또 이렇게 고도의 뭐 또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좀 있으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니어 가까이 되는 거, 멀리서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5mm 정도 앞에서 되는 거. 거의 붙여도 된다고 보면 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한 2, 3m에서 되는 거, 아니 1m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붙여서 되면 이제 완벽하게 측정이 다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는데, 요런 특성을 보면서, 이게 바로 뭐냐? 스피드노마 특성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얘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BTX CAD에서 나온 크로스오버 탭이에요. 오늘 그럼 이걸 배우는, 오후에는 이걸 배우는 거고, 오전에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고, 오전에는 여기까지. 오후에는 이걸 배우는 거고. 어떻게 측정해서 붙일 건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가할 때 여기까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 스피드 샀어. 명칭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이거 하나 사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어떻게 샀는데 사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뭐 니어필드 파필드 내가 측정해가지고 봤는데 괜찮네 이거. 야 특성 좋아. 그러게 이제 근데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겠지. 그런 과정을 하는 건 오전까지 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 이제 요거 설계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내가 내 액티브 스피커가 있고 DSP USB를 탁 꽂아가지고 이제 DSP 설계 프로그램 툴 탁 깔아가지고 이제 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탁 나오면 이걸 탁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딱 들어보고 이제 하는 건 오후에 이제 그리고 FIR 필터도 적용해보고 다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실습 선생님이 그럼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진짜 여기에 BTX CAD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화면에서 스피커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걸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BTX CAD를 실행해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툴들이 같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좀 실행해 보면은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툴은 위쪽에 있고요. 첫 화면에 보이는 이 크로스오버 탭에서 모든 크로스오버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툴 열어보시면은 위에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 디프렉션 툴까지는 측정 없이 측정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툴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측정 기반으로는 이제 아래 이 두 번째 이 머처 툴 같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인클루더 툴, 디프렉션, 머처, 그리고 보조 계산기, SPL 트레이스, 그 뷰 쪽에 가면은 크로스오버 짜실 때 옵티마이저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크로스오버를 설계 다 하신 다음에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이 탭을 활용해서 임펄스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각 웨이에 대한 임펄스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네. 위캐드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는 이 홈페이지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그 측정에 필요한 REW를 사용하실 때 여기 적혀 있듯이 얼리 액세스 버전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이 버전 이상에서 들어 있고요. 이 버전 이상에서 그 듀얼 채널 측정할 때 필수적인 기능들이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화된 측정을 하실 분들은 얼리 액세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Vcad REW 교육 동영상 참고하시라. 예, 측정에 대한 더 심화된 내용은 오늘 사용할 부분은 REW 3월달 교육의 녹화본이 있어요, 유튜브에. 거기서 1회에서 3회차 정도까지, 3회, 예, 거기까지 보시면은 다 커버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이게 BTXCAD를 Vcad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 Vcad의 그 프로그램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클로저 회절 분석이 1차까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요. 이 500에서 1K 사이에 좀 오차가 좀 발생하게 되고, 저음에도 좀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홈과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홈이랑 웨이브 가이드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가지고 방사특성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홈이랑 웨이브 가이드를 위해서 마련된 툴은 이 보조 계산기 쪽에 타임 얼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드라이버 음향 중심을 맞춰주는 그런 툴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홈과 웨이브 가이드가 없는 트위터와 우퍼를 상정해서 활용하시게 됩니다. 저기 스피커 설계하실 때 이것도 약간의 웨이브 가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웨이브 가이드 없이 좋은 소리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웨이브 가이드는 설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BTXCAD로 가서 이제 해서 크로스오버 주파수 부분을 좋게 내려면 웨이브 가이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다 자신의 고유의 웨이브 가이드를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공개를 안 해요. JBL도 굉장한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 있거든요. M2나 이런 데 가보고 있잖아요. 많은 회사들, 캐프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 다 웨이브 가이드가 굉장히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특허라기보다는 고유 기술인 건지 절대 공개를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뺏기면 됩니다. 봐서 딱 보니까 저렇게 생겨먹었네. 그러면 비슷하게 만들면 좋게 나와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보여줘 나가는 거니까. 근데 웨이브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고 하면 보세요. 우퍼는 요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옆에서 보면 트위터의 음향 중심은 여기, 우퍼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트위터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 타임라인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려면 웨이브 가이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맞춰주죠. 이렇게 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는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수평뿐만이 아니고 수직까지 잘 나오려면 웨이브 가이드를 어떻게 설계해줘야 될게 내가 적어도 몇 도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직진성이라든지 에너지를 좀 더 관여를 할 건지에 따라서 웨이브 가이드 깊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플레어 레이트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아카박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요소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카박은 좀 무료라 그래야 돼요. 반무료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설계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전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보면 이 빨간 게 있고 빨간 게 없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암호 코드예요. 빨간 게 있는 것들은 있고 서로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니꺼 내꺼 나눈 쳐서 이렇게 빨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잘라야겠다. 동영상 편집할 때.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베플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BS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베플 스텝이라는 게 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회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떤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 유닛이 아까 모한 베플 같은 큰 면 있잖아요. 면에다가 딱 박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 벽에다 구멍을 뽕 내가지고 있잖아요. 유닛을 딱 박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6dB이 커져. 우리가 전등 있는 것들도 뒤에다가 있잖아요. 유리 달면 소리 빛이 밝아지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미러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6dB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모한 베플일 때는 모든 주파수에도 6dB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볼게요. 100Hz라고 볼게요. 100Hz는 아까 파장이 3.3m라고 그랬잖아. 3.3m 입장에서는 이건 있어는 말하죠. 이거는. 근데 허당이에요. 이거는 6dB는 안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3-4kg, 4kg 된다고 볼게요. 1kg 34cm라고 그랬죠. 2kg면 17cm거든요. 4kg 같은 파장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6dB 커지는 면이 되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고주파수는 6dB 커지고 저주파수는 6dB 빠져버리겠죠. 그쵸? 왜냐면 이 벽이 반사판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파장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여러분들이 유닛을 사면 주는 그래프는 모한 베플에서 있잖아요. 특징된 그래프예요. 그러면 까만선 이걸 준다고. 까만선을 준다고. 그런데 이걸 유닛에 다는 순간 내가 이게 모한 베플 스피커가 아니라고 하면 저주파수는 6dB를 줄어들게 되고 있잖아요. 고주파수는 6dB이 커지게 되겠지. 이거 따라가. 왜? 이 반사판 역할, 베풀의 영향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제 덤으로 친다고 하면 뒤에 이제 거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빛은 파장이 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면만 있어도 유리가 있어도 소리가 크게 나죠. 거울 조금만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게 소리라는 게 파장이 너무 길어. 쓸데없이 길어. 20에서 2만 내렸던 사람이 20Hz 나가 17m 나갈 때 17m 못 되겠어. 이거 아파트 높이가 이게 하나의 파장이 된다니까. 그만한 베풀이 있다고 하면 20Hz도 6dB 커져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큰 거 하나 재놓고 거기다가 우퍼 한 박아놓으면 이제 20Hz까지도 6dB 커지겠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6dB 여기 크시면 되는데 넘어갈 때 이게 이제 개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주파수에서는 회절파 있잖아요. 회절파가 더해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회절파가 빼주는 게 있다고. 이 회절파가 얘랑 같이 해가지고 위상이 딱 맞으면 뽕 커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거하고 반대 위상이 되면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출렁출렁하다가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회절파예요. 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회절 분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샀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6dB를 빼서 있잖아요. 나는 크로스오버를 보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모한 베플. 근데 또 모한 베플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벽 전체를 스피커 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로 쓰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스피커 소리가 좋냐? 소리는 일단 6dB는 커지겠지. 하지만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이게 여기서 막고 하는 거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든 벽에다 스피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반사시켜가지고 소리는 6dB 큰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간 거고 쭉 나간 거 다 더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하고 조금 뒤에서 나오는 것들 다 더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약간 부해져요. 여기서만 나온 걸 본다고 하면 그냥 이거 그냥 베풀 효과 없이 있잖아요. 공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 다 이거 다 아주 이미지 포커스를 갖다가 딱 맞추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회절 하나도 없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스피커 진동발에서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내가 집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앰프도 없고 뭐 집에 전기요금도 없게 해가지고 뭐 6dB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별로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음정은 그대로 모한 베플 스피커일 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진 않다. 거기서 박스가 되면 이렇게 다 나온다. 그런데 이게 확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 그럼 쓰레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정면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더라도 이게 확 없어져요. 그리고 우프가 조금만 옆으로 바뀌더라도 이건 딱 센터에 설 때
이 우퍼가 딱 여기 있을 때 이야기는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많이 없어져요. 트위터도 여기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여기 있으면 또 많이 없어져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여기 이제 쭉 꼬다가 여기서 소리가 두 배씩 커지는 데 있잖아요. 끝에 가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허상이 되죠. 그럼 여기는 면이 있으니 6-11 커졌다 여기는 6-11 적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얘하고 음압차가 크게 생기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0이 되는 거니까. 허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소리가 빡 발생되는 거야. 저걸 갖다가 에치톤이라고 그래요. 소리의 정의는 압력의 결합이야. 압력차가 갑자기 확 생기면 소리가 빡 발생된다. 그게 에치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디냐, 그 고속도로 이런 데 갈 때 이게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 끝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둥근 게 버스 소리 같은 거 달려있죠. 그거 왜 버스 소리가 달린 줄 알아요? 그게 여기서 넘어가는 소리, 이리로 여기서 스피커가 내리면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소리를 달아주면 있잖아요. 회전바가 확 많이 줄어들어.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방음벽이 있으면 방음벽이 울려서 가는 소리 말고 만약에 방음벽이 울리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는 소리가 다 타서 이렇게 넘어가고 끝에 가가지고 그것만 없어도 밑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에 이렇게 막 처리돼가지고 버스 소리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막 데이트를 여기서 데이트를 가고 뭐 이거 홍가하고 이 더액하고 위상이 같아지면 요걸로 가고 이거하고 이거 이 길이가 돼가지고 위상이 줄어든다고 하면 밑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 줄렁줄렁 가다 이렇게 가는 거라. 근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 센터가 있으면 똑같아질 거야. 그럼 이게 두 배가 확 커지고 줄어들게 된다고. 이쪽에서 그럼 또 좀 달라지겠지. 그렇죠? 서로 길이가 다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만 생기냐? 그럼 얘가 이 회들 바로 생겼죠. 눈 넘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또 생겨. 이게 2차 회전, 3차 회전, 4차 회전, 5차 회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회전 분석을 해보면 이게 1차만 보였다. 앞에 그만 보였다. 이게 이 색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2차까지 들어가면 요걸 가는 거예요. 3차는 여기 노란색 이 칸도 이렇게 가죠. 4차도 이렇게 가. 그러니까 1차만 보면 이건데 2차, 3차, 4차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일 때 이야기하는 거야. 정상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면 적어도 2차 회전을 안 하지만 3차 회전까지만 한다 그러면 5차, 6차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리트윅스는 1차 회전을 본다. 그래서 요만큼씩 에러가 항상 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지. 전사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3차까지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리트윅스는 측정해서 하면 간단한데 뭐 모델링 해가지고 회전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면 요 하나만 특정을 해가지고 요 능력을 다 회전 분석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1차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 어쨌든 그 이야기까지 여기 있습니다. 다음.